뜻깊은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박재린 대표님과 양재생 이사장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 포럼은 부산을 이끌고 계신 오피니언 리더들께서 부산과 국가 발전의 비전을 모색하고자 10여 년 전에 결성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각종 토론회라든가 강연회를 많이 여셨고 또 시민 강좌를 운영하고 계시고 또 책자도 발간해서 활동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부산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힘이 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와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역이나 국가나 변화와 발전의 시작은 바로 관심과 참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서는 정말 소중한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힘을 내셔서 많은 활동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산에 오면 참 좋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구수한 사투리 듣기에 참 좋고 또 자갈치 시장 같은 데 가면 언제나 싱싱한 그런 생선을 맛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또 부산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바다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항상 바다를 보면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바다가 얼마나 좋은가 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그다지 그 소중한 이 바다의 존재를 저보다 많이 느끼지 못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바다가 마음이 울적할 때나 또 마음이 심란할 때 바라만 봐도 위로가 될 정도로 바다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그 바다를 옆에 갖고 계신 것만 봐도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께서는 축복을 받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가적으로도 바다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사 이래로 이 바다를 잘 활용한 나라는 흥했고 또 그렇지 못한 나라는 쇠했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바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다 넘어 전 세계의 사람과 자본과 돈과 이런 것이 우리 한반도에 대한민국에 몰려들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살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 바다로 나가는 관문인 부산이 발전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국운도 달려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연 주제를 바다, 선진화를 위한 우리의 도전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바다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 그리고 우리가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는 도전, 그리고 앞으로 이런 두 가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다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바다는 우리를 세계와 이어주는 길입니다. 둘째는 바다는 우리가 먹고 살 자원의 창고이고, 셋째는 바다야말로 정화와 화합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하면 이 바다를 통해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나아가고 또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첫째로 바다는 우리가 세계로 나아가는 길이고 또 세계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길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볼 적에 세계 흐름을 제대로 읽고 그거에 맞춰서 나아갔을 때는 나라가 융성했고, 또 안으로 자꾸 문을 닫고 움츠러 들었을 때는 나라가 큰 화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난 반세기 동안에 온갖 위협이라든가 또 안보적인 위험 이런 것을 무릅쓰고 오히려 이것을 튼튼히 지키면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도 눈을 세계로 돌려서 수출과 공업화로 국가 발전을 이루자 하는 이런 전략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맞았습니다. 지난번에 체결된 한미 FTA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미 FTA가 우리에게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이것은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한미 FTA를 우리의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 정부는 반드시 새로운 국가 전략을 세우고 이것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 새로운 국가 전략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경제는 물론이거니와 정치라든가 사회, 문화 이 모든 분야의 제도나 규범을 국제적인 기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새 정부는 가장 중요시해서 해야 될 임무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정부부터 미래형 정부로 바꿔야 됩니다. 미래형 정부라는 것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의미합니다. 60, 70년대 우리나라가 발전할 때는 국가가 이 발전을 주도했고 또 그 당시에 아무런 자본도 없고 전쟁 잿더미 위에서 나라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런 전략이 효과적이었지만 지금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10위권에 들어있고 또 이렇게 그 세계화 시대를 맞은 지금에는 오히려 대통령이나 정부가 자꾸 민간이 하는 일에 끼어들고 규제하고 통제하면 오히려 나라가 발전하기는커녕 그 부작용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도 글로벌 시대에 맞는 그런 그 외교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국가 지도자는 야당이라든가 국내의 야당, 언론 이런 것을 경쟁자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라든가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이라든가 독일의 메르켈 총리 같은 이런 인물들이 다음 국가 지도자의 경쟁 상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들과 경쟁하고 이들과 협력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야당 대표를 하는 동안에 운 좋게도 이런 각국의 정상들과 상대로 해서 많은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졌었고 또 그 나라와 우리나라 사이의 예민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서로 조율을 하면서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과 기술과 사람이 세계로부터 대한민국으로 몰려 들어오고 또 우리의 기술이라든가 제품, 젊은이, 이 젊은이들이 또 세계를 무대로 해서 퍼져나가는 이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빌 게이츠는 이런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가정 위에 그 책상 위에 개인용 컴퓨터를 올려놓겠다. 이것이 그 빌 게이츠의 꿈이었고 빌 게이츠는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한국에서 살고 싶어하고 한국에 투자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세계 모든 가정에서 한국에서 만든 제품을 하나씩은 갖고 있는 나라, 이런 나라를 꼭 만들고 싶습니다.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을 하고 외교 역량만 잘 발휘할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이것은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산의 발전 또 국가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그 준비를 해오신 우리 부산 포럼에 여러분과 함께라면 반드시 저는 해낼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또한 바다는 자원의 보고입니다. 우리 식탁에 매일 오르는 싱싱한 생선이라든가 해산물은 물론이고 또 우리가 매일 꼭 먹어야 되는 소금도 바다에서 납니다. 석유라든가 천연가스 같은 중요한 에너지도 바닷속에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원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고 또 끌어내지 못한다면 바다는 그냥 자원을 품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바다에 아무리 풍부한 자원이 있어도 개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듯이 우리나라 안에 있는 이 성장 동력을 우리가 끌어낼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도 또한 없는 거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힘을 믿고 또 대한민국의 저력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국민들이 힘들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또 성장도 안 돼서 계속 저성장으로 몇 년째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른 어떤 나라 국민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잠재된 그 성장 동력도 어느 나라 못지않게 큰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결국 지도자의 리더십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정부 들어서 4년 동안 나라 빚이 무려 50조 원이나 늘어서 2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국민들의 소득은 거의 제자리인데 소득세만 38%나 올랐습니다. 그렇게 빚 얻고 세금 더 많이 걷어서 이 돈을 어디다가 썼습니까? 하는 일도 없는 그 수많은 위원회들이 매년 몇천억씩 쓰고 있습니다. 공무원 숫자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국민들이 그토록 바라는 일자리는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나라 빚, 세금, 사교육비 이런 것만 늘리면서 자기 살만 찌우는 이런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 말고 세계에 어디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돈을 펑펑 써대는 이런 정부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앞으로는 돈을 쓰는 정부가 아니라 돈을 벌어들이는 이런 정부가 돼야 되고 이런 정부가 시작돼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려면 국정 운영의 방향과 경제 정책부터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줄푸세 운동을 벌려 나갈 생각입니다. 제가 줄푸세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이게 또 다른 무슨 세금이 아닌가 해서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결코 세금이 아닙니다. 줄푸세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옛날에 그 자동차 정비 공장에 가면 이렇게 크게 쓰여 있죠.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 경제를 앞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벌려나가야 할 운동은 줄이고 풀고 세우자입니다. 세금과 정부 규모는 줄이고 그리고 쓸데없는 각종 규제는 풀고 그리고 공권력을 바로 세워서 사회 전반에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줄여서 줄푸세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이런 줄푸세 운동이 성공을 하고 그리고 지도자가 국민의 힘을 지금 막 흩어져 있는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그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 경제 반드시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음 정부에서는 우리나라가 매년 7%의 성장을 이루어서 앞으로 3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다 하는 구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나간다면 5년 후에는 우리 국민의 개인 소득이 1인당 3만 달러를 넘을 수 있고 여러분의 직장도 안정이 되고 또 살림살이가 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매년 앞으로 7% 경제성장을 이루겠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이다 하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은 패배주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쟁국인 중국이라든가 또 무슨 인도, 싱가포르, 홍콩 이런 나라들이 매년 그동안 7%의 성장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도 현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는 매년 7%의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과거에 무에서
유를 창조한 이런 기적 같은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리더십만 발휘한다면 이 7%의 성장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이 성장률을 7%라고 부르지 않고 5 플러스 2%라고 항상 저는 불러왔습니다. 제가 이것을 굳이 5 플러스 2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5%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경제 잠재 성장률이고 플러스 2는 바로 국가 지도자 몫인 것입니다. 바로 국가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2%는 달성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매년 1%씩 경제 성장률을 깎아먹고 있는데 그 이유가 너무 법을 지키지 않아서라는 보고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무너진 국가 기강으로 인해서 그 낭비되고 있는 1%를 기강을 잘 세우면 우리가 올릴 수가 있습니다. 또 불필요한 규제라든가 외교 역량 부족으로 달아나고 있는 이 1%만 더해도 현재의 5%에 더해서 7%는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을 제가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데도 못하는 것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제가 힘을 모을 수 있다면 2%가 문제겠습니까? 그 이상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민은 한 번 신명이 나면 우리가 돌아봐도 이런 일을 우리가 이루었는가 하고 깜짝 놀랄 정도의 무서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성장, 이런 성정은 얼마든지 우리가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부산포럼 회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바다는 화합과 정화의 현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다는 육지를 거쳐서 온 수많은 강물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바다는 그 강물의 출신이 어느 곳이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깨끗하냐 더러우냐 이런 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저 바다로 들어오는 모든 강물은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바다는 오염된 물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정화해서 하늘로 올려보내고 또 깨끗한 비를 만들어서 다시 육지로 돌려보냅니다. 저는 우리 정치도 이런 바다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다가 모든 강물을 받아들여서 큰 화합을 이루듯이 우리 정치도 이제 화합의 큰 정치를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처럼 우리 국민의 마음이 흩어져 있고 국론이 분열되고 갈등을 계속한다면 선진국의 도약은 불가능합니다. 국가 지도자와 지도층이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또 우리 국민들의 무한한 그 잠재력, 가능성을 폭발시킬 때 우리 선진국의 꿈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다 자체가 오염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강물을 받아들여서 정화하고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이 바다가 스스로 오염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닷속의 모든 생물들은 죽고 말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오염이 되면 우리나라 전체가 죽을 것입니다. 윗물이 탁한데 아랫물이 맑기를 바랄 수는 결코 없습니다. 사회 지도층이 땀의 지분을 빼앗는 부패라든가 반칙을 일삼게 되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따라서 화합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우리 한나라당은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부패 정당이라는 이 오명을 벗어내고 씻어내기 위해서 깨끗한 정치를 해나가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 불법 대선 자금으로 인한 우리의 죄를 사죄하기 위해서 당사도 팔고
또 1천억 원이 넘는 당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천안연수원도 국가에 깨끗하게 헌납을 했습니다. 한동안 비바람 치고 흙먼지 날리는 천막당사에서 생활하기도 했고 사무처 식구들을 무려 43%나 구조조정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또 지난 지방선거 때는 우리 당 중진 의원들을 우리 스스로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이처럼 뼈를 깎는 노력을 했을 때는 국민들께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고 또 한나라당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듯한 조짐을 보이니까 국민들께서 준엄한 경고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즘 선거에서 나타난 이 민심을 어떻게 받들 것인가를 놓고 당이 좀 시끄럽습니다만 저는 이번 선거 결과가 갈등의 불씨가 아니라 자기 혁신의 소중한 불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부패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과감하게 척결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부정부패하면 과감하게 척결을 해야 합니다. 정치에서뿐만 아니라 국정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도 사실 변화와 개혁 아니니 쇄신 아니니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없어서 개혁이 안 되고 부패가 척결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이런 방안들이 무수히 나와 있지만 문제는 그것을 강력하게 실천을 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천이야말로 개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정치권 전체가 부패나 특권하고는 완전히 담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가 사심없는 마음으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때 비로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가 있고 나라도 발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정치권을 포함해서 사회 지도층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 지도층의 선우후락 이 정신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가 지도층은 걱정은 국민보다 앞서서 하고 즐겁고 좋은 일은 국민보다 나중에 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라를 번영시키고 국민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길은 이렇게 지도층의 자기 희생 또 자기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이렇게 절제하고 노력을 할 때 이 출발선에서 시작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부산을 이끌고 계신 부산포럼 회원 여러분과 또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 대한민국 머지않아서 반드시 물질적인 풍요와 더불어서 정신적인 가치를 함께 가진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회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부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부산을 생각하면서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부산은 경부선이 끝나는 종착역으로 생각을 해왔다면 이제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산이 출발역 또는 출발지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산은 바다를 넘어서 세계로 향해서 나아가는 출발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넓은 대륙으로 나가는 데에도 출발역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이 돼서 남북한 철도가 연결이 되면 부산은 바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실크로드의 출발역이 될 것입니다. 또 부산은 21세기 동북아 시대
한반도의 해양 수도로 발전해야 합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을 잇는 동북아 물류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자유무역의 거점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한미 FTA 체결로 인해서 부산의 비전은 더욱 구체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저는 부산이 단순히 국내의 다른 도시들과 경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은 상해라든가 홍콩과 같은 중국의 해안 도시, 또 도쿄와 같은 일본의 해양 도시들과 치열하게 경쟁해서 이겨야 합니다. 이미 부산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5위의 컨테이너 처리 항만을 가지고 있고 인구 800만의 동남권 중심 도시입니다. 바닷길, 뱃길, 하늘길, 철도길 이 세 가지가 모두 연결이 되는 트라이포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이 동북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해양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선 부산 신항 건설과 배후 인프라 구축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또 동남권 신공항의 조기 건설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산 시민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북항의 재개발 사업도 앞으로 꼼꼼히 우리 부산의 의원님들과 힘을 합해서 챙겨 나갈 생각입니다. 또 장기적으로 부산을 국제 자유도시로 만들어야만 동북아 해양도시라는 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은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되 장기적으로는 무역, 생산, 금융, 관광이 결합이 된 국제 자유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부산의 해양과학 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부산을 해양과학의 R&D 허브로 만들고 또 이미 명성을 얻고 있는 영상산업이라든가 관광산업, 컨벤션 사업 등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기술의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부산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산의 힘찬 미래를 위해서 우리 부산의 리더들이신 여러분께서 앞장서시고 힘을 모아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힘을 모으고 또 마음을 모아서 나갈 때 부산도 다시 서고 우리 대한민국도 다시 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포럼 회원 여러분, 제가 살아온 길을 뒤돌아보면 그것은 정말 시련과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한테 가장 먼저 다가온 위기는 바로 어머니와의 이별이었습니다. 제가 22살인 나이에 저는 어머니를 흉탄에 잃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꿈꾸던 미래를 다 접고 어머니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하루에 5시간 이상 잠자지 않고 아버지를 도와드리는 강행군의 연속이었지만 거기서 저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또 국가를 경영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을 폭넓게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마저 또 그렇게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어머니에 이어서 아버지까지 그렇게 보내드린 후에 정말 저에게 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저는 느꼈습니다. 때로는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고 당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제가 미치지 않고 정말 여기까지 온 것은 기적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를 구해준 것은 바로 우리 국민 여러분이었습니다. 시장의 할머니, 또 장바구니를 든 아주머니, 그리고 평범한 거리에서 만나는 이웃들이 저의 손을 잡고 저의 상처를 위로해 주면서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국민이라는 새로운 가족,
더 큰 가족을 만나서 이 위기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정치로 불러들인 것은 10년 전에 있었던 IMF 사태였습니다. IMF 사태로 알토란 같았던 우리의 기업들이 다 쓰러지고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사람들이 거리에 넘쳐나고 수많은 가정이 파탄을 맞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그런 다시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데 제가 일조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살아가는 보람이다 생각하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또 다른 우리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10년 전에 IMF 사태가 단순한 경제적인 위기였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맞고 있는 위기는 민색의 위기, 국민 갈등의 위기, 헌법의 위기, 안보의 위기 등 이런 여러 가지 위기가 복합된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제 한 몸을 던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저의 각오입니다. 저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식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국민이 가족이고 대한민국이 최우선입니다. 앞으로 나라와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모아서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서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과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기적으로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매우 어려운 형편이지만 다음은 박도시로서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부산 시민들은 부산광역시가 해양특별시로 성격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산을 국제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부산 시민들은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부산 시민들은 부산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표님의 견해나 비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셨는데 이 해양특별시로 승격하는 이런 문제는 저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그 재보궐선거 제가 대표가 되자마자 첫 번째 있었던 재보궐 선거에 부산시장 선거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 허남식 시장님이 후보로 출마하셨고 저도 대표로서 지원하기 위해서 부산 시민 여러분을 뵈면서 이 해양 특별시로 이렇게 승격시키는 것을 약속을 같이 드렸습니다. 그 후에 이 약속 드린 바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부산 지역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과 힘을 합해서 열심히 이 법안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 이것이 쭉 그동안 그 노력한 결과 행자위의 법안 심의 소위에 지금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렇게 몇 년 전부터 그 부산의 아주 중요한 정책 목표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그 법안을 관철시켜서 반드시 이 부산이 해양 도시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과거에 부산은 그 지역의 총 생산이라든가 또 수출이라든가 이런 데서 비중이 커가지고 이 수도권 서울과 같이 경부선의 큰 축을 이루었습니다만 지금은 부산의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 21세기에 우리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산이 또 하나의 큰 성장 축으로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부산이 갖고 있는 이런 장점, 경제적이나 지리적인 여건으로 갖고 있는 이 장점을 살려서 해양 도시로 발전을 시켜야 되고 또 그거에 따른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에 우리 중앙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드시 뭐 이런 해양특별시라든가 이런 명칭도 중요하지만 또 거기에 걸맞는 그 경제적으로도 그마탄 내실이 다져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그 반드시 법을 통과시키고 또 동북아의 최대 그 물류 중심 도시가 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제가 누구보다도 이 점에 있어서는 이번에 있어서는 아주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이 동남권의 신공항 건설을 최대한 빨리 착공을 해서 이 건설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강연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세계가 부산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와야 되고 또 우리가 세계로 부산을 통해서 세계로 뻗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영남권에서 만든 그 첨단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 신공항을 통해서 곧바로 외국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고 수출이 돼야 되고 또 외국의 뭐 그 R&D 센터라든지 또 다기업 다국적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편리하게 부산에 와서 자리를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런 동남권의 신공항은 필수적이다. 필수적인 인프라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핵심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것이 우리 영남권이 하나의 어떤 독립된 그런 경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도 어떤 수도권에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독립된 또 하나의 그 경제 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해서도 이 공항은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추진을 제가 기회가 되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투기 과열 지구를 해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이 투기 과열 지구는 이 부산뿐 아니고 그 전국에 이런 투기 과열 지구로 이렇게 지정된 곳이 있기 때문에 부산만이 아니라 이거는 해제를 하려면 전국을 상대로 검토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부동산 투기라든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자꾸 이런 투기 과열 지구를 지정한다든지 이런 규제를 통해서 할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 이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근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해제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다만 한 가지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부산 전체를 투기 과열지구로 해놨기 때문에 부산 지역에 따라서 이 동네는 투기 과열지구가 아닌데도 이 법적으로 이런 법 규정의 한계로 인해서 전부 다 이렇게 거기에 묶여 있는 이런 부조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급한 것은 이렇게 구역별로 현실에 맞게 투기 과열 지구가 아닌 곳은 먼저 풀어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먼저 빨리 좀 시정이 돼야 되겠다. 그런 점을 이렇게 연구를 해서 그런 불편부터 먼저 해소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전체를 푸는 문제는 이 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연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부동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부동산 정책은 이원화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집을 가진 사람, 국민들에 대한 대상으로 한 정책, 또 집을 한 채도 아직 못 갖고 있는 이런 가정에 대한 정책이 따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을 가진 국민에 대해서는 정부가 자꾸 간섭을 하면 부동산 시장이 계속 왜곡되고 오히려 집값이 더 뛴다든가 시장이 왜곡되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공급이 충분히 되도록 하고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가야 되고, 집이 없는 국민을 위해서는 국가가
그 집 한 채 그 얻겠다는 이 희망을 실현시켜 준다는 그 주거 복지 차원에서 아주 싼 값에 그 원가 아파트라고 저는 부르는데 이런 원가 아파트를 아주 대규모로 많이 그 공급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부동산 그 세금도 물론 보유세는 좀 올리고 거래세는 자꾸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옳지만 너무 이것도 급격하게 올려서 국민에게 큰 부담을 준다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세금을 올리는 일은 없어야 되고 이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님을 모시고 부산시민 대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